30대 후반쯤부터였을까요? 몸이 늙는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는데 나이 드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라도 최소한의 운동은 해야지 싶어서 그때부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하는 그거요, 만보 걷기. 근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만보 걷는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속도로 그냥 걸어도 1시간 반은 넘게 걸어야 만보가 채워지거든요. 시간을 아껴보려고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요, 걸어서 30분 걸리는 식당을 위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왕복 1시간, 한 7,000보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출퇴근 걷기로 채웠습니다. 그때는요, 뭔가 강박처럼 만보 걸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이상한 믿음도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혈당 관리도 되고 평생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걸어도 땀이라는 게 나니까 작은 보람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뛰는 건 힘드니까요. 특히 중년으로 갈수록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뛰기는 무릎에 안 좋다, 굳이 힘들게까지 운동을 할 필요 있나, 이런 핑계를 대면서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 43살에 터닝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회사 일 때문에 한 달에 2주씩 동남아로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매달 출장. 처음엔 좋았죠. 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출장 일주일 내내 그럴 순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여행으로 가서 노는 건 가능하지만 매달 출장 가서 2주 동안 매일 낮에 일하고 저녁마다 술 퍼먹고 놀면 아마 간암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그것도 40대가요. 그리고 아무리 동남아라도 출장이 일상이 되면 그렇게까지 매번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특히 주말엔 제 나이쯤 되면 아시다시피 다들 가족과 함께, 제 가족은 한국에 있으니까 전 주말엔 특히 혼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만보 걷기 하듯이 매일 매번 출장 때마다 해가 지고 나면 저녁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주말엔 2시간씩 걸었어요. 그 덥고 습한 동남아에서요. 저녁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한두 시간 공원 걷고 나면 밤에 잠도 잘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요, 잘 걷고 돌아왔는데 밤에 무릎이랑 종아리, 발바닥, 발가락까지 모두 다 아픈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40대가 넘으니까 1시간 걷는 것도 내 몸엔 무리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느린 속도로 오래 걷는 행위,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오히려 관절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국 왕립정형외과 병원의 분석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걷게 될 경우 관절 사이에서 수평으로 밀어내는 힘인 전단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골은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비트는 이 전단력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특히 40대 이후에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시간 넘게 꾸역꾸역 만보만 채우려고 걷는 것, 그러다 보면 소중한 연골을 맷돌처럼 계속 비벼서 갈아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실제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서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걷기는 발이 지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관절에 가해지는 누적 부하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제가 출장 가서 매일 밤 느꼈던 그 발바닥과 무릎의 통증은 운동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 몸이 잘못된 걷기를 하지 마 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2023년도 6월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유명한 방콕의 룸피니 공원이라는 곳을 걸으러 갔습니다. 걷기 원정대처럼 방콕의 공원들을 좀 돌아다녔거든요. 실롬이라는 MRT역에서 공원 방향으로 나오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K-팝인 겁니다. 기분이 좋았죠.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하면서 공원 입구를 지나면서, 아, 태국에도 중국계 사람들이 많아서 공원에서 저녁마다 춤을 추는 문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원에 들어가니까요, 좀비 영화들 많이 보셨죠? 좀비한테 도망가는 사람들, 그걸 뛰면서 따라가는 좀비들,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전부 뛰고 있는 거예요. 걷는 사람은 나 혼자였습니다. 다들 무슨 러닝 대회라도 온 것처럼요. 그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 방콕의 밤 공기를 상상해보세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 온도에서 수백 명의 태국 현지 사람들하고 서양인들이 뒤섞여서 거친 숨을 내뱉으며 지나가는데 그 땀 냄새와 에너지가 공원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어떤 의식 같았어요. 전 다짐했습니다. 난 안 뛴다. 걷는 것만으로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야. 무리해서 뛰다가 무릎이라도 다치면 출장 온 것도 그리고 걷는 것도 다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원을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뛰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신발은 그날 크록스를 신고 갔었거든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크록스 신고 뛰면 발목 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그런 걱정들보다는 군중 속에 섞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본능이 더 컸나 봐요. 10분쯤 뛰었을까요? 그 속옷까지 다 땀에 젖어 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 혹시 말로만 듣던 러너스 하이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러너스 하이 같은 걸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느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뇌과학적으로 훨씬 더 처절하고 경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몸이 비상사태에 들어간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수치가 급격히 치솟는데요. 몸은 야, 너 갑자기 왜 이래? 죽을 수도 있어! 하면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5분, 10분 버텨내면 반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의 전두엽과 측 좌핵에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보상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죠. 독일의 본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뇌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방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약하고도 비슷한 작용을 한대요. 나쁜 건 아니고요. 통증 완화, 보상, 동기부여, 감정 조절 등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천연 진통제를 뿌려주는 셈이에요. 그날 룸피니 공원에서 제가 맛본 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43살의 지친 몸이 쏟아내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제 뇌가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생존의 기쁨이었던 거죠. 학자들은 이걸 신경가소성의 발현이라고도 부릅니다. 걷기만 할 때는 느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극한의 스트레스를 뚫고 올라갔을 때만 주어지는 회복 탄력성의 정점인 겁니다. 그날 저는 룸피니 공원에서 제 뇌가 저를 살리기 위해 뿌려준 가장 강력한 치료제를 처음 경험한 셈입니다. 그렇게 인생 첫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크록스 신고 뛰느라 제 발가락과 발바닥은 엉망이 됐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신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출장 때부터는 운동화를 가져간다는 마음하고 함께요. 40대 초보자가 저처럼 크록스 신고 뛰다가 괜히 부상 입으면 큰일 납니다. 부상이 가장 위험한 거니까요. 아프지 않게 뛰려면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은지 가볍게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끝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당신의 러닝 파트너 달려봄이 당신을 응원합니다.